안녕하세요, 김영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의자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의자들이 굉장히 역대급의 의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또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보고 리뷰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4호체, 그러니까 뭐냐면 사이즈 오브 체어, 8호체 아니고요, 사이즈 오브 체어. 네, 그 다음에 김영구선님을 모시고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 모인 거는 아무래도 인터스트를 가져오시는 더블피님께서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기가 조금 뭐랄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 체어 대표님과 제가 함께 리뷰를 하면서 이 제품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리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터스툴이라는 브랜드가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그동안에는 허먼밀러, 스테이케이스, 휴먼 스케일, 요즘 조금 이제 핫하게 알려지고 있는 헤이워스,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 그런 브랜드들은 북미 브랜드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유럽의 브랜드들을 많이 알지 못해요. 독일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브랜드, 의자 브랜드 하면 아마 인터스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의자를 잘 만드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인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김영구선님의 동영상을 보면은 그 헤이머스의 펀죠. 고사리? 네, 맞습니다. 고사리죠. 네, 고사리 등판 같이 뭐 만들었다, 뭐 그렇게 그런 컨셉을 잡아서 만들었는데 이 의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등판을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펀이야? 아니야? 아니 뭐 이게 뭐 피어야? 굉장히 비슷하죠? 이 프레임 라인이. 그래서 저도 이거 너무 비슷한데? 어디서 헤이버스가 카피를 했나? 인터스툴이 카피를 했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플렉시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굉장히 낭창낭창하고 유연하고 등판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플렉시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최근에 가장 대두화되고 있는 그냥 심플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럽 특유의 디자인이 많이 느껴져요. 최근 유럽 디자인이 거의 다 한 방향으로 일치해서 나아가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 류에 합성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제가 헤어스 펀 리뷰를 하면서도 느꼈던 게, 요즘에는 이런 프레임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더라고요. 가볍게 만들고 몸에 움직일 때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등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등판 메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메쉬는 뭐 탄성이 아주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렴한 소재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실들이 나일론이 많이 섞여 있어서 보건력이 괜찮은 편인데, 이 텐션감을 많이 주진 않았어요. 이 안에 있는 프레임들이 실질적으로 신체의 상체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플렉시블해요. 또 이 프레임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뼈대를 이루는 프레임과 그리고 서포트를 해주는 프레임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네.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쉬는 하나의 그냥 질감의 특성이 뿐이지, 실제로 이게 지지감을 준다거나 별다른 기능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메쉬도 좋지만 좀 따뜻한 느낌,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패브릭 제품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까끌까끌한데 까끌까끌한데 되게 유연하다는 느낌이 이게 있어서. 뭐냐면 이게 갈비뼈처럼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쪽으로 휘면서 식었어요. 이렇게 딱 식으니까 공간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중 메쉬라고 보시면 네.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탄성 이런 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갈비살에 정확히 밀착되는 느낌, 등판이 정확하게 이렇게 밀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앉아보니까 전체적인 등판 자체의 면적을 다 감싸는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로 이게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의자의 제작 총괄을 맡았던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앉았을 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좌우로 많이 편향이 됩니다. 상하로는 움직일 일이 틸팅할 때밖에 없어요.
근데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든 플렉시블한 의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등판의 그립력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판도 같이 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메쉬의 결이 가로 방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앉았을 때 상체가 좌우로 움직일 때 그 저항감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게 배치가 되지 않았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팔걸이는 그러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팔걸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3D 팔걸이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3D 팔걸이라고 그러면 위아래 상하 조절되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 되고 그다음에 앞뒤로 움직이는데 얘는 오히려 폭은 되고 트위스트 기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는 기능은 없고 앞뒤 그 다음에 폭 조절 위아래 조절되는 3D. 근데 되게 암패드가 고급스러워요. 내가 이때까지 봤던 의자들 암패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뛰어나다. 네.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우레탄 패드 그냥 벤질벤질한 패드가 아니고요. 이렇게 빗살머니로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미끄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소재가 어느 정도 추측은 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안에 스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겉에면은 사출로 된 우레탄을 찍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까보면 이 안에 아주 고밀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스펀지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이게 실제로 정말 만져봤을 때 쿠션감이 상당해서 이런 팔꿈치의 어떤 딱딱함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메리트가 있을 만큼의 쿠션감이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 단단하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말랑말랑한데 얘는 이 끝단점은 어느 정도 단단함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 부분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조금 안정감이 있다? 이거를 그럼 이제 좌판을 한번 볼게요. 좌판은 제가 보기에 되게 특이한 게 여기 지금 안에만 따로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측하건데 앞과 뒤에 폼이 어느 정도 다른 느낌이 소재가 있다. 네. 오카무라의 제품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사브리나나 아니면 뭐 폰테사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앞 3단계로 그 쿠션이 다르게끔 이렇게 소재를 좀 달리했거든요. 아마 얘도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재봉선을 넣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왜 뒤쪽이 조금 더 푹신한 소재가 더 맞을까요?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는 엉치뼈가 어느 정도 잠기느냐, 그랬을 때 엉덩이의 고정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래서 그게 자판의 각도와 얼마만큼 잘 어울리느냐가 자판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걸 앉아봤을 때 정말 독특했던 것은 일단 사람마다 뭐 좋아하는 의자의 높이는 다르겠지만 뭐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도 적정한 높이가 다를 겁니다. 근데 앉았을 때 허벅지가 햄스트링이 많이 눌리지 않는 정도의 쿠션, 아주 물렁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탄탄한 편입니다. 근데 이 뒤쪽은 하나의 일체형의 스펀지가 아닌 걸로 추측이 돼요. 이 재봉선을 만들었을 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는 의문이 듭니다. 붙여져 있는 방식이 본드 처리를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중으로 된 스펀지를 어떤 이 미싱선으로 잡아내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거는 열어봐야 여러분 알 수 있는 못 엽니다. 열면 안 돼요. 못 엽니다. 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의자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한번 해볼까요? 이 의자에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쉽게 들려요. 이유가 뭐냐면 틸트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냥 통 프레임 구조로 해가지고 하나로 연결을 해서 인터스툴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이 의자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그 심플함 속에서 나오는 그 기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터스툴에 움직이는 제품군이 있어요. 플렉스테크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플렉스테크라는 기능이 있는 것들은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크가 달려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터스툴에서 판매되는 플렉스테크 모델 중에는 얘는 마크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움직이는 의자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이스는 플렉스테크 마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플해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없냐 그러면 좌판 뎁스 조절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유는 특히 강도 조절도 없고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프레임만으로 그런 기능을 대처할 수 있게끔 하고요. 여기에서 만약 뎁스 조절을 하게 되면 그 틸트 메커니즘이 들어가면서 이게 의자도 무거워지기도 하겠지만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런 기능을 싹 빼버렸어요. 있을 것만 있고 없을 건 없는 의자. 레버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높낮이 조절 레버, 하나는 그 등판의 틸팅 락을 정해주는 레버가 있습니다. 근데 레버 자체도 이때까지 만져봤던 레버
부스라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제끼는 방식. 그러니까 옆으로 살짝 제끼는 방식. 얘도 제꼈다가 풀었다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런 부분은 이때까지 생각했던 레버들하고 많이 다르네. 그래서 혁신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레버 자체가 다 와이어 방식. 그러니까 와이어 방식은 즉 고급 틸트 메커니즘에 사용이 되는데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커니즘이 없어요. 없는데도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와이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독일 분들이구나. 네. 근데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등잡한 뎁스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체형이 크신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안 하고 싶은 의자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안 벌어집니다. 등판하고 좌판하고 거리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형에 제한을 좀 줄 수밖에 없다. 근데 굉장히 좌고도 낮아요. 그래서 작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무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돌이로서 많이 감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팔걸이를 높낮이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유격이거든요. 근데 이 아래로 낮췄을 때는 유격을 잡아내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근데 이거를 위로 확장했을 때 유격을 어떻게 잡아내느냐는 이건 정말 희대의 난제거든요. 여기 공차를 주자니 너무 많은 유격이 나타나고 공차를 없애다니 조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 얘는 공차를 없애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사용하는 입장에서 위로 높여서 디폴트 값으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팔걸이 구조입니다. 이 위에서 느껴지는 유격감이 1m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아마 팔걸이 이렇게 확장했을 때 이 정도 유격감이 나타나는 의자는 전 세계에서 이 의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3.60 유격은 많이 없는데요. 그거보다 한 5배는 좀. 그거는 4, 5채보다 몇 배? 10배 적습니다. 그거보다 한 5배는 적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락이 걸린 거예요. 좌고를 한번 낮춰볼게요. 얼마나 낮아지는지. 자, 이게 안티쇼버가 느껴지실지 모르겠네. 자, 보실까요? 이렇게 앉으시면 쿠션이 이렇게 안티쇼버 같이 이렇게 안티쇼크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완충이 되게 잘 네. 되네요. 이게 앉았을 때 충격을 되게 쉽게 잘 받아냅니다. 여기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 쇼바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 가스 스프링 중심봉이 한 1cm 정도 가라앉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나중에 클로즈업을 해주시겠지만 가스 스프링 위에 하나의 별도의 쇼바가 또 있습니다. 네. 이게 뭘 관장하는지는 정확하게 추측이 되지가 않는데 조만간 이거는 제가 한번 뜯어서 또 뜯는다고? 그래서 조만간 제가 한번 아무도 모르게 한번 뜯어서 그 샘플 주문하실 거잖아요. 네. 공구 참여하실 거니까. 저도 하나 이건 구매하려고 합니다. 네. 조만간 하나 제가 이걸 구매를 해서 네.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뜯으시죠, 그거. 자, 그리고 레버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딱 제끼시면 자, 또 피팅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이걸 잠그시면 틸팅 락은 안 됩니다. 피팅 락은 안 되네. 네. 필생 락은 안 된다고 합니다. 90도 각에서만 락이 가능합니다. 메커니즘이 없지, 얘가. 네네. 맞아요. 얘가 메커니즘이 없어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그냥 90도 각도냐 아니면 다른 각도냐. 그러니까 90도 각도에서만 락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딱 요 자세 풀면은 그냥 락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각도에서 락을 걸 수는 없어요. 근데 움직임을 보시면 옆으로 이거 자빠질 것 같아. 피어스를 한번 체크해주세요. 네.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등판 뒤로도 보여주시고요.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네. 어떤가요? 여기 보이시나요? 휘어지는 게? 만약 예. 그러니까 이 좌판도 기울어지는 거. 맞아요. 이 제품이 메커니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좌판이 기울어집니다. 3.60은 포워드는 안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거는 거의 그냥 전방향으로 지금 약간씩의 어떤 움직임 범위가 있다는 거. 맞아요. 근데 3.60하고 비교를 하면 이 좌우로 이 넘어가는 느낌은 3.60이 좀 더 부드럽고 폭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맞아요. 좌우는 좀
그런데 앞뒤로는 3.60이 뭐 안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보면 좀 내려가죠. 그래서 뭐 전 범위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의자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새 제품이라 약간 좀 뻑뻑해요. 근데 올릴 때 이렇게 좀 딱딱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제가 키가 한번 써보자. 17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자세로 앉으면 한 178, 80까지는 앉을 수 있지 않을까?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173입니다. 저랑 똑같아요. 저희 같은 키예요. 그래요? 네. 전 3, 다 커 보이지? 전 아침에 4고 저녁에 3이거든요. 아, 저는 기분 좋으면 3. 아 내가 그래요? 오늘 1cm 불렸어 내가. 아 그래요? 저희가 뭐 이렇게 비교가 안 돼요. 다 173이라. 아 근데 이게 자꾸- 좀 체중은 다르시니까.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사이즈 전문가다 보니까 아, 이거를 그냥 뭐 눈대중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이 정도 사이즈면 한 168서부터 178까지는 무리 없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외의 사용자도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하체의 길이나 네, 이런 네, 그렇죠. 부분에서 좀 네네. 편차가 있으니까 네네. 어느 정도 대략 생각해 보기에는 168에서 178 정도의 네. 신장에 추천된다. 그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편이죠. 크게 아주 폭 넓게 하자면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 한 165 정도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추정이에요. 근데 네. 직접 앉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앉아봤을 때 오히려 센스보다도 길이는 좀 짧은 느낌이에요. 센스가 좀 생각보다 이게 좌판이 좀 길거든요. 다른 분들이 이제 인디스튜디오에 이제 체험하러 오실 텐데 그분들이 그 쓰시는 리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구가 이게 많이 높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많이 높지 않아요. 네. 이게 딱 뭐냐면 3.60 그 낮은 중심봉을 장착했을 때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 자체는 되게 좋고 심플하고 네, 굉장히 그 뭐랄까 앉아서도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자. 그러니까 뭐냐면 잘 달리기 위한 자동차, 다른 거 다 빼고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의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볼록하게 올라와 있고요. 이 햄스트링 앞쪽 그리고 이 엉덩이와 햄스트링 사이 쪽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서 일어나서 표면으로 보면 그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앉았을 때 이 느낌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키포인트를 거의 1대1의 정비율로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의자를 고민하실 때 그래서 좌판 길이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의자의 사이즈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전혀 중요치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좌판의 앞에 굴곡이 떨어질수록 이 허벅지가 얼만큼 닿는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길이의 좌판인데 허벅지 앞라인이 더 떨어져 있으면 더 짧게 느껴지고요. 상대적으로 더 높게 앉았을 때 유리합니다. 높게 앉았을 때 이 햄스트링이 오는 압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민하실 필요 없이 한번 무조건 앉아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게 오금에서 뭐 몇 센치가 꼭 떨어져야 좋은 의자다, 나에게 맞는 의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네. 의자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이즈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목적성을 띠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팔걸이의 폭이 굉장히 정밀하게 잘 조율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팔걸이가 있으나 마나 여기 팔이 안 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키보드를 타건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를 조작할 때 최근에는 키패드가 없는 키보드도 많잖아요. 이런 거에 키패드가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 세팅과 키패드가 없고 마우스를 같이 쓰는 세팅 둘 다 이 팔걸이의 폭이 조금 다른데 대부분 많이 넓게 세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국내 제품들은 물론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국내 제품들은 이게 굉장히 넓게 있어서 한쪽 팔은 지지하고 한쪽 팔은 지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팔걸이를 아예 축소시킨 다음에 배면이 책상에 맞아요. 닿게 해서 아예 책상에 올려놓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걸이의 활용도는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팔걸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격감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쓰기에 너무 좋은 세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저희도 좋은 의자를 만들고 하지만 제가 꼭 갖고 싶은 의자는 수집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 유일한 취미입니다.
근데 이 의자를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조작감이 너무 심플해요. 좌측에 레버 하나와 우측에 레버 하나 두 개만 존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저희가 사이즈 오브 체어를 제작하기 전에 많은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봤는데 기능의 높낮이 조절 그리고 틸팅은 거의 쓰지도 않고요. 높낮이 조절도 한번 세팅이 되면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능이 많다고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만 있음에 따라서 발생되는 유격이나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런 심플한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두 가지 안에서 충분히 모든 거를 다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조작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동차도 그렇듯이 의자를 선택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자를 어디다 쓸 거냐는 겁니다. 누워서 쓸 거냐 아니면 다리를 꼬고 영화를 볼 거냐 여기 앉아서 오만 것들을 다 할 거냐 라는 거를 판단해 봤을 때 이 의자는 제가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의자라고 판단이 돼서 하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제 들어서 이 구조를 보면 이 좌판이 트위스트가 되는 그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연질의 재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좌판이 움직일 때 그리고 등판이 움직일 때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서 이질감 없이 움직이는데 좀 좋은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마감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조작감이라든가 그리고 그게 움직일 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의 강도를 세팅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갖다 주고 베끼라고 해도 못 베껴요. 왜냐면 이 강도에 대한 세팅 값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구조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쇼바 아래 새로운 쇼바가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처음 한 거야. 분해해서 네.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특히 네네네. 제일 궁금한 부분. 유동적으로 되게 움직이는 게 신기했어요. 네. 아까 보면서. 지금 이 위에 부분은 깎여 나가서 지금 맨들맨들해졌고 네. 이 아래 부분은 아직 이 사출의 특유의 이 표면 재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어떤 거를 관장했느냐. 물론 이제 트위스트가 될 때 원복에 대한 그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추측이 되는데 네. 그 외에 어떤 작용 때문에 이걸 만들었는지는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인의 시선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3.6점도 체험을 해보시고 여러 의자들을 체험을 해보셨으니까 락은 역시 끝에 와야 풀리고요. 제가 앞으로 끝까지 제껴줘야 틸팅이 해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워낙 많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역시 밀착감이 좋고 그 움직이는 의자에 대한 이제 수요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의자가 3.60처럼 아예 완벽하게 좌우 틸팅의 어떤 감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더라도 어느 정도 혈류량이라든지 고정된 상태에서 생긴 뭐 문제나 조금의 어떤 뻐근함 이런 것들을 많이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등판도 정말 플렉스예요. 근데 이 플렉스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판의 가운데 프레임은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 날개 부분만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 등판 가운데는 정확하게 딱 지지해주고 내가 움직일 때만 굉장히 유연해지는 체중이 제가 한 77, 78g 몇 킬로세요? 제가 79. 거의 비슷하네요. 저는 이제 굉장히 작게 나가니까 건강한 체형이라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네. 이제 매니저님께서 앉아보시고 대표님께서도 앉아봤을 때 이게 이 너무 무게에 따라서 어떤 틸트의 어떤 체중 감응력 이런 것들이 좀 편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3명 모두 편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감응력에 대한 이 설계, 노하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이제- 좀 보여지는 대목?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적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휙휙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 같은 경우 제끼면 더 그냥 훅 넘어가는 그렇죠. 더 그렇지 휙휙 않더라고요. 넘어갔어야 네.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적당히 이게 사실은 제가 이런 틸팅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에서 실제로 제가 어느 정도 조절하는 감도 그러니까 한 이 정도랑 비슷해요.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좀 조정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좀 신기해요.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감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서는 스탠다드인 거잖아요.
이게 되게 편안한 근데 이제 이게 감도예요. 체중에 갭이 있는데도 그걸 비슷하게 구현한다는 거. 그거 좀 메커니즘이 신기하네. 없어요 지금. 메커니즘이 네. 없는데도 구현한다는 게 신기하네. 그리고 아까 그- 전 말씀하셨던 저쪽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래가 되게 제가 이게 좀 일반인 기준으로 좀 무식하게 발언을 하자면 이게 이중 쇼바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 쇼바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기울어질 때 왜 이렇게 완충 작용이 있지? 그러니까 뭐 댐퍼가 있나? 이런 느낌에 네 이거는 이 기울기에 따른 이 움직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중심봉 위에 어떤 쇼바가 존재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00kg가 네. 되시는 분이 앉으면 어떨까? 좀 생각이 돼요. 네. 똑같은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리를 띄워놓고 지금 이게 360도로 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다 받쳐주고 저도 되게 뭐 크게 힘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일반 고정된 의자보다는 훨씬 더 건강에도 좋을 수 있죠. 펀 의자가 낫나요? 이 의자가 어떻게 좀 낫나요? 아. 느낌상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펀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등판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편차가 나면 어떡하나 편차가 나면 어떤 의자가 좋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오면서도 했었어요.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퓨어의 좌판이 더 낫긴 나아. 아 그래요? 네, 근데 당연하게도 제가 보기엔 펀이 조금 더 위급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능이 더 메커니즘. 커스터마이징이나 메커니즘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고 네, 이 움직이는 형태 자체에 있어서는 얘 되게 충분히 좋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서로 다른 의자가 생긴 거는 네, 생긴 게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의자. 어. 그래서 펀은 등판이 단단하고 메커니즘이 다양하고 커스터마이징이 됨에 반해 얘는 이제 약간 애플 같은 거죠. 우리는 요거만 준비했어. 그러니까 요거만 써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쟤는 윈도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도 써보고 이렇게 조절도 해보면서 써. 이런 느낌으로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해진 아주 스탠다드한 베스트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과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한번 맞춰서 네 몸에 최대한 맞춰봐 라고 모든 풀펑션을 제공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풀펑션을 제공하는 거는 추후에 리뷰에서 나올 조이스 조이스에서도 이제 조금 더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이 퓨어 체어는 가민의 S4.0 센서를 부착해서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는데요. 센서는 필수는 아니고 따로 인터스툴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센서는 의자의 사이드 쪽에 부착하되 앞쪽을 바라보도록 붙이시고요. 함께 들어있는 USB는 컴퓨터에 연결하고 인터스툴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운받습니다. 준비가 되면 프로그램과 함께 의자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게 되고요.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와요. 의자가 360도로 기울기 때문에 그 각도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지 볼 수도 있고 계속 한쪽으로만 기울여 사용하지 않는지를 체크해서 시팅 퀄리티, 그러니까 앉은 상태의 전체 품질을 평가합니다. 놀랍게도 1시간에 70번을 조금씩 움직여야 한다고 나오네요. 70번을 다 채우고 골고루 움직여야 100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평소 자세를 교정하고 체크하다 보면 습관 자체가 개선될 여지가 있겠네요. WP님께서 생각하시는 퓨어. 그러니까 뭐 다른 의자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미 의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의자예요. 어차피 왜 그러냐면 얘는 움직이는 기능이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이 의자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저는 뭐 3.60하고 비교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60은 사실상 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지만 3.60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플렉시블한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움직이는 의자. 심플하고 가볍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쾌한 의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의견은요, 총괄했던 분이 어떤 페르소나를 그리고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느냐를 구태와 말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사용자가 느낄 수 있어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별로인 제품들이 세상에는 널리고 널렸어요. 기능적 우위만을 표방하던가 아니면 최고라는 내용들을 남발하면서 그런 마케팅 포인트를 가져가는 제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앉아봤을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느껴졌어요. 이거에 대한 지향점, 그냥 앉았을 때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요. 앉았을 때 부담 없고. 근데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는 제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향에 따라 완전히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리진 않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이즈 오브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없나요? 객관적으로 저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또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소리 너무 듣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단점은 이 제품에서는
만약에 제가 이걸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기준으로 단점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메쉬를 조금 더 개선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메쉬를 사용했지만 여기에 충분히 더 많은 디테일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텐션 강도를 만든다든가 메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져 있는 프레임 위에 종과 횡으로 당겨지는 힘에 따라서 굴곡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너 쉘들을 충분하게 더 높은 활용도를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것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작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냥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 놓고 쓰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장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생각하는 퓨의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등판이 굉장히 유연한 점이 되게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헤어스의 조디 같은 경우도 되게 등판이 유연해서 제가 좀 폭 파묻힌다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한테는 장점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등판이 단단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이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조디 리뷰를 올리고 나서 댓글로 이렇게 여러 댓글을 좀 보다 보면 몸무게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조디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메쉬가 늘어난대요. 나중에 메쉬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체중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의 선호도에 있어서 이 등판의 유연함 고려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이제 럼버 서포트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등판의 어떤 가운데에 어떤 척추를 이렇게 관통하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상당히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연하게 푹 꺼지지는 않고 이 프레임 자체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연하면서도 받쳐주는 거는 충분히 받쳐준다고 여겨져요. 좌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폼이 구성된 게 아니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냥 딱 앉았을 때 내 허벅지의 어떤 압박과 엉덩이 압박의 체감이 다르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밀착감이 등판에 딱 이루어지고 아래 좌판까지 밀착감이 딱 이루어지니까 정말 포근히 안겨있다.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 점이 정말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단점은 이제 역시 자판기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작은 키 분들에게 적합할지 안 할지를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또 역시 표준 체형에 좀 맞는 의자가 아닌가. 일단 첫 인상은 그렇습니다.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더 추가적인 정보는 의사모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